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과연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또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 이번 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증시의 흐름은 일단 아주 나쁜 건 없어 보입니다. 나스닥은 1%대 상승을 보이면서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S&P 500도 소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0.11%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이렇게 혼조세를 확인을 한 겁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품에 안고 8%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국채 금리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인해서 16년 최고치를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한 낙관론은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조사업체 CFRA 리서치는 대놓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 펀드 스트레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 리는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증시 급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내놓은 경우가 많은 이 KT 스톡튼의 경우에도 이번 조정이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러다 정말 한 번 더 꼬라박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를 갖게 만들기 충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분석가들이 심지어 강세론자들까지도 일시적인 급락 가능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2만 달러 폭락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긴 한데 이번 주 잭슨홀 쇼크가 벌어질지 아니면 잭슨홀 서프라이즈가 벌어질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의 경우에도 이렇다 할 힘을 더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2달러대로 다시 후퇴하면서 이 구간에 간당간당 걸쳐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아슬아슬하지만 리플과 XRP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는 호평이 여전합니다. 초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과 유사하다 이런 평도 나오기 시작했고 장기적인 기술 분석을 근거로 28,250% 랠리가 가능하다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다소 전폭적인 전망도 크립토 미디어를 통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나름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우가 5일 만에 1.5% 수준의 반등을 확인해주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가장 큰 반등폭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나름 힘을 받아줬는데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8.3% 올랐고 테슬라는 7%, 메타는 2.4% 상승했습니다. 호실적을 등에 업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14.5% 랠리를 확인해줬습니다. S&P 500은 0.69% 소폭 상승했고 다우는 0.11%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지금 미국 국채금리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01%포인트 오르면서 4.35%를 기록했는데 이건 2007년 11월 이후 16년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역대급으로 하락을 한 건데 미국 경제가 금리 압박 속에서도 호조세를 확인해주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졌고 이를 통해서 국채 금리는 오르고 가격은 빠지면서 매도세가 터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미국 연준이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스피치에 대한 주목도는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는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중기 기준금리 정책 기조를 제시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지만 추가 긴축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금리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봤었는데, 제로금리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어째 더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만 놓고 보면 하반기 증시 추가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증시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는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과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시 급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투자 메모를 통해서 핵심은 금리 방향이 될 것이지만 이번 주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나올 것으로 본다. 우린 엔비디아가 좋은 결과를 보고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엔비디아는 빠르게 성장하는 AI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건 기술주 반등을 촉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스피치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있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거의 완료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인 멘트로 인한 이 시장 반등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CFRA 리서치는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연말 랠리로 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샘 스토벌 CFRA 최고 투자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미국 증시가 이번 달 들어서 일시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와 함께 계절적인 약세 요인,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일 것이고 약 한 달 뒤면 조정이 끝나게 될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점과 경기 침체를 피했다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인지할 경우에 증시는 연말 랠리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가에서 나름 차트 여신으로까지 불리기도 하는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KT 스톡트는 미국 증시가 계절적인 약세 구간에 진입하고 있지만 이번 조정이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심리가 8월 들어서 다소 약화됐지만 아직까지 심한 수준은 아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은 계절적 약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매수를 통해서 4분기에는 차익을 실현할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로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인가? 일단 지금 26,000달러를 간신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대로 추가 후퇴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주 증시 호재거리들이 현실화되고 이걸 지렛대 삼아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2만 달러 리테스트를 한번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3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성 없이 49%대 초반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동평균선이 하락했고 RSI가 과매도 영역에 있어서 곰 세력이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도 세력은 가격을 24,800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서 우위를 점하려고 할 건데 황소들이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황소들은 회복을 시도할 것이고 이게 먹히면 26,833달러 위에서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 28,098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 분석가들의 경우에도 내용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번 비트코인 급락 전망을 나름 적중시켰던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9월에 항상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항상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달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 현재 시장에는 큰 공포가 보이지 않는데 또 다른 하락이 로딩 중이다. 이렇게 대놓고
추가 하락 가능성에 몰빵한 듯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 양반은 이번 급락 직후에도 추가로 2만 달러 부근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약세 전망에 감정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은 지금 서머 모드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7년 6월에 80% 랠리 이후 7월을 지나면서 30%가 빠졌고, 이후 다시 급등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른쪽에 현재 상황을 보면 30% 랠리 이후 이번에 13%가 지금 빠진 건데,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반등장이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단기적인 약세 전망에 함부로 던지지 마,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XRP는 현재 0.52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급락 과정에서 0.41달러를 한번 찍은 것과 비교를 하면 나름의 안도 랠리를 펼쳐준 것이지만 0.56달러 간접 저항에 대한 돌파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0.48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0.41달러에서 0.56달러 박스권에서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고, 반등할 경우에는 0.59달러 수준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베이직은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XRP가 28,000% 수준의 랠리를 벌이면서 149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에그라 크립토는 이른바 엘리게이터 인디케이터를 거론하면서 이게 골든크로스 양상을 보였던 적은 역사적으로 딱 2번 있었는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5,000% 랠리, 2021년 고점 당시에는 1,500% 랠리가 포착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의 교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XRP 급반등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그라 크립토는 과거 2번의 상승률 평균이 28,250%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잠재적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52달러를 기준으로 28,250% 랠리를 대입시켜보면 149.35달러가 도출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은 보게 될 수 있을지, 보게 될 수 있다라면 언제쯤 보게 될 수 있는 건지, 뭐 여러 생각들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뭔가 상황이 헷갈릴 때는 고래들을 따라하는 것도 나름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들도 많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XRP 고래들은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XRP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XRP를 1000만 개에서 10억 개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고래 주소 221개가 총 161억 3천만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시세로 치면 이게 87억 달러 수준, XRP 시총의 30% 수준에 해당합니다. XRP 고래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쓸어 담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XRP 고래들이 가격 하락 속에서도 축적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시장 상황 속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리플의 경우에는 소송 결과가 향후 가격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XRP를 포함해서 코인 4개를 거론하며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코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던 린다 존스가 이번에는 XRP를 초창기 빅테크 주식과 비교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하락장에서 XRP를 매도하는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홀딩해야 한다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양반은 2025년까지 14조 5천억 달러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노던 트러스트 최근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주장을 한 건데, 우린 지금 디지털 자산 시대 초창기에 있다. 만일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주식처럼 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런 주식을 급하게 매도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XRP를 이들 빅테크 초기 주식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투자 중수 이상 분들에게는 나름의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